자, 풀이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 b, c 값을 정하시오. 기본적인 문제가 되겠죠. 지금 좌변, 우변이 0이기 때문에 좌변에 있는 x제곱이 있는 항, x가 있는 항, 그리고 상수항 전부 다 이제 0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제곱의 개수인 2a-b가 0 돼야 되고요. x의 개수인 2-b도 0이 되어야 되고요. 상수항인 c 플러스 3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 2-b 이퀄 0이니까 b가 2 나오고요. c 플러스 3 이퀄 0이니까 c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그리고 2a-b가 0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2a-b 이퀄 0에서 이 b값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b값을 대입해주면 2a-2가 0이 돼서 a는 1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형태를 보면은 지금 2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인 형태가 되겠고요. 지금 우변이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x제곱 x 상수항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전개를 해서 좌변과 같은 형태로 정리를 먼저 해줍니다. x-1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이 앞에 a 곱해진 거 분배 법칙으로 다 들어가 주고 뒤에 이 중간에 있는 이 항도 b가 분배로 들어가서 정리가 되고요. c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x제곱 그리고 x에 대해서 이렇게 묶어주고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죠. 이 식과 이 식이 일치해야 좌변과 우변의 식이 일치해야 항등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x제곱의 개수가 a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좌변에 x제곱의 개수가 1로 되어 있죠. 그래서 a가 1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x의 개수인 마이너스 2a-b가 2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a 값이 이미 나왔죠. 그래서 a 값이 1로 나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2-b 이퀄 2 이것과 비교해서 그러면 이걸 정리하게 되면 b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b 값은 4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 값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a-b 플러스 c가 요 마이너스 4와 일치해야 하는 것이죠. 항등식은 한쪽으로 다 정리했을 때 0 이퀄 0이 나오거나 혹은 좌변 우변에 식이 남아있을 땐 두 양쪽 식이 완전히 일치하고 각 항의 개수가 다 일치해야 하는 것이 항등식의 성질이기 때문에 이 상수항 역시 마이너스 4로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a, b 자리에 이미 구한 값을 넣어주고 c만 남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 이퀄 마이너스 4라고 하면 c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값을 쉽게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fx 이퀄 x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다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시오. 기본적인 문제인데요. 이거를 이제 기초적인 개념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fx 다시 말해서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 즉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x 플러스 3 목 qx 플러스 나머지 이제 r 이렇게 나오겠죠. 왜냐면 나누는 식이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으로 한 차수 낮은 상수항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을 지금 그 식을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걸 생략하고도 빠르게 연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응용돼서 지금 문제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개념은 바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나누어지는 식 equal x 플러스 3 곱하기 qx 플러스 r이면 결국 이 x 플러스 3을 0으로 만드는 x 값을 대입해 주면 x 플러스 3 곱하기 qx라고 하는 이 항이 0이 되어서 0 곱하기 qx는 0이니까 0이 돼서 사라지면서 바로 뒤에 붙어 있는 r 즉 나머지의 값을 바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는 말을 듣는 즉시 나누는 식인 x 플러스 3을 0으로 만드는 값인 x 이퀄 마이너스 3을 요 식에다가 대입해 주게 되면 그걸 계산한 값 자체가 나누는 식 곱하기 qx항이 날아가면서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는 것을 안다면 바로 그렇게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자리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7.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요 2x-1로 나눴다라고 했죠. 2x-1로 나눴다. 이게 만약 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한다면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목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선 그냥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이걸로 나누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서 전개하게 되면 바로 이제 나누는 식 곱하기 qx가 0이 돼서 사라지면서 바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0으로 만드는 x 이퀄 2분의 1 값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8분의 49가 나와요. 좀 답이 아닌 것 같은 값이 나왔지만 답입니다. 이게 실제로요. 일단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가 필요한 것이 나중에 나오는데 일단 넘어갑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fx 이퀄 x 세제곱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a가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 자 보세요.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이 식 이퀄 x 플러스 2 곱하기 qx 하고 뒤에 나머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 곧 x 이퀄 마이너스 2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에 x 플러스 2 곱하기 qx가 0이 돼서 사라지면 뒤에 나올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하면 나올 값은 0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나눠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바로 직관적으로 f-2 이퀄 0이라는 것을 딱 뽑아낼 수 있는 그 정도가 돼야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대입해서 이제 바로 요 문자 a의 값을 상수 a의 값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하나하나 이제 풀어주면 요 a만 빼고는 다 정리가 되죠. 그거 이퀄 0이기 때문에 요거 이용해서 0이기 때문에 a 값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64x의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7y의 세제곱인데요. 64x의 세제곱이 4x 전체의 세제곱이라는 건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27y의 세제곱이 3y 전체의 세제곱이라는 것도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공부했던 그런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의 형태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것 세제곱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요. 앞에 것 마이너스 뒤에 것 괄호 치고 뒤에는 앞에 것의 제곱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라고 했죠. 그 다음 앞에 것 뒤에 것 여기 2 없고요. 앞에 것 뒤에 것만 곱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플러스 뒤에 것의 제곱이 나오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앞에 것 뒤에 것만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바로 답을 써서 끝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역시도요. 지금 세제곱이 나오고 끝에도 앞에 세제곱 뒤에 세제곱 가운데 또 이렇게 들어있고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고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의 형태가 아닌 a-b의 세제곱의 형태란 것을 알 수가 있죠. a-b의 세제곱을 전개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3 a제곱 b 플러스 3 ab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b 세제곱의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요. 요 8x의 세제곱이 2x 전체의 세제곱이라고 정리가 돼야 되고 y의 세제곱 그대로 y 세제곱 그럼 앞에 것은 2x 뒤에 것은 y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럼 이 부분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3 곱하기 앞에 것 제곱 뒤에 거 한번 그리고 그 다음이 플러스 3 곱하기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앞에 거 1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 이 형태만 확인이 되면 지금 그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이걸 이제 풀게 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제대로 되어 있는 거죠. 이 형태만 확인되면 바로 그냥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전체의 세제곱이라고 쓰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공식이 암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자, 치환해서 푸는 문제예요. 이게 지금 공통인 부분이죠. x제곱 플러스 x라고 하는 부분 이것을 이제 t로 치환을 합니다. 이것 자체를 이제 전개하게 되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공통인 부분을 t로 치환해서 보다 단순한 t 곱하기 t-5 마이너스 6인 이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걸 전개를 하면 하나의 t에 대한 2차식이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고요. 인수분해한 후에 원래의 값인 x제곱 플러스 x의 값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요. 이쪽은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인수분해를 또 하죠. 그럼 최종적으로 x-2, x 플러스 3, 그리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완료됐습니다. 물론 이 세 개는 뭐 순서가 바뀌더라도 뭐 어차피 같은 답이란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순서를 뭘 먼저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 자, 이거 지금 3차식인데요. 3차식인데 완전 제곱꼴이 아니죠. 완전 제곱꼴이면 그냥 공식에 의해서 인수분해하면 되지만 완전 제곱꼴이 아닌 3차식을 지금 인수분해하려고 하면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조립제법을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자 주의해야 될 거 뭐예요? 3차, 2차, 1차, 0차 내림차 순으로 그 차수 빠진 부분 없이 쭈르륵 내려갔죠. 근데 가끔 뭐 2차가 없거나 1차가 없거나 했을 땐 그 자리에 반드시 조립제가 없을 때 0을 써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부할 때 조립제법을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학교에서 배운 것으로 좀 습득을 했을 거라고 판단하고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들을 그냥 따다가 개수들만 쫙 나열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지금 뭘로 될까를 판단할 때는 맨 앞에 있는 1과요. 맨 뒤에 있는 24가 있죠. 그죠? 그럼 1과 24의 약수들을 생각을 해줘요. 약수들을 생각을 해주면 1은 뭐 약수가 나올 게 없으니까 24의 약수들은 뭐 1, 2, 3, 4, 6, 8, 뭐 12, 24 이렇게 있죠. 그런 그 수 중에서 이 작은 수들부터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럼 뭐 물론 뿔마가 다 적용되고요. 뿔마가 적용되고 그래서 이 조립제법도 많이 해봐야 감이 옵니다. 여기 있는 개수들을 다 더했을 때 0이 되면 요 개수들 똑똑 따낸 것을 다 더했을 때 0 되면 뭐 그거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1만 딱 적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팁은 첫 번째 팁은 이 개수들 다 더하면 그 합이 0이면 그냥 여기 1을 쓰면 돼요. 그 얘기는 x-1을 인수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1을 쓰면 되죠. 근데 만약 이거랑 이거 더한 것과 이거랑 이거 더한 것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더한 거 요거랑 요거 더한 것이 이제 같은 값 혹은 이거 두 개 더했을 때 같이 두 개 더했을 때 같은 값이 나온다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을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그건 좀 두 가지는 팁이에요. 그냥 나머지는 좀 감이 와야 하는데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끝에가 24니까 당연히 이제 24의 약수들이 들어가야지 나중에 곱해서 딱 24가 나와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보니까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고 2로 나오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일단 3을 넣어봤죠. 3을 넣었는데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운데 마이너스 두 개가 있죠. 전부 다 이제 플러스라고 한다면 여기에 양수가 들어가서 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더하잖아요. 0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근데 여기 다양수면 여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돼 무조건. 근데 지금 중간중간에 마이너스가 있죠. 그럼 양수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양수인 3을 플러스 3을 한번 시도를 해봤더니 됐어요. 그리고 그리고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을 보고서 생각을 해보니까 4가 될 것 같다 해서 4를 넣어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립제법은 경험이 중요해요. 많이 해봐야 됩니다. 저희 처음 말해줬던 두 가지 팁 잊지 말고 그리고 여러 번 해봐야죠. 자 그리고 나서 x-3, x-4, x 플러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그래서 요 3이라고 하는 게 나왔던 건 뭐예요? 3을 넣어서 0이 되는 요 1차식 바로 x-3이 있다는 것이고 인수로 또 4가 됐다는 것은 4를 x자리에 넣어서 0이 되는 1차식 x-4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나온 요거 나머지들이고요. 여기서 결국 이게 x의 1차 그리고 x의 0차 상수항 그래서 x 플러스 2가 최종 몫으로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립제법 됐고요. 첫 페이지가 끝났어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난이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사실. 네, 등식 뭐 요게 나오고요. 이거 보세요. 지금 좌우변 있고 지금 항등식의 어떤 개수를 항등식의 그 개수를 알아내는 미정개수법이라고 하죠. 정해지지 않은 개수를 알아내는 방법. 그게 개수 비교법이 그냥 1차원적인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식의 모양을 보고 적절한 값을 대입해서 풀어내는 수치 대입법. 이건 수치 대입법에 해당합니다. x 여기 0 대입하면 사라지죠.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요항 사라지죠. x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이 항이 사라지죠. 좀 서로 이제 교차돼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넣을 수 있는 3개의 값 뭐예요?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2 서로 이제 교차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0하고 마이너스 1하고 2 하면은 결국 정리되면서 식이 3개가 나오고요. 지금 구하라고 한 그 미정계수가 3개예요. A, B, C 3개. 그럼 모르는 거 구해야 할 거 3개에다가 식 3개 나오면 당연히 풀려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요. 구해야 할 그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가 같으면 그 문제는 처리되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각각 대입하면 정리하면 나옵니다. 이 A, B, C가요. A, B, C 나와서 그냥 대입해 주는 거죠. 요 값에. 그럼 14가 답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fx 이퀄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보세요. 그 이거를 하나하나 그렇게 쓸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요거 원래대로 하면 요거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x 플러스 1 곱하기 qx 플러스 나머지 r 이렇게 쓰고 하는 건데 그거는 기초에서 적응 안 됐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이고요. 이걸로 나눴다고 한 순간에 요 나누는 식을 0을 만드는 x값은 x 이퀄 마이너스 1이죠. 그걸 대입하는 순간에 x 플러스 1과 qx 곱해진 그 항이 날아가면서 바로 나머지 값이 나온다.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1값 대입하면 결국 바로 다이렉트로 나머지인 3이 나온다. 해서 요걸 바로 이걸 읽는 순간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문제 풀이가 가능합니다. 이거를 기본 개념이에요. 이걸 읽는 순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지.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고 하면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나머지가 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나중에 이제 바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요. f-1 해가지고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는 식을 쑥 쓰고 요 결과가 여기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3을 딱 넣어요. 그럼 이거 정리하면 식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거 이용해서요. f-2에서 요 x자리마다 마이너스 2 대입해서 정리한 식 나오고 요 결과가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0을 씁니다. 그럼 식도 하나 나와요. 또 정리해서 식 두 개 나왔죠? A, B 들어가 있는 식이 두 개 나왔죠? 그럼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A, B 값 나옵니다.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7이고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이 말 듣는 순간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값 x 이퀄 2를 요 fx에 대입하면 그거 자체가 바로 나머지라는 거. f2 이퀄 7. 그게 나머지라는 거. 알아야 되고. 얘를 0으로 만드는 그 x값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나머지가 바로 나온다는 거. 이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값을 얻어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걸 보세요.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는 거예요. 최종 이제 질문이죠. fx 이퀄 이거는 써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곱하기 qx 플러스 rx 얘를 구하라는 거예요. 문제에선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2차식이에요. 2차식으로 나누면은 이 나누는 식보다 한 차수 낮은 그 식까지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식으로 나오니까 나머지는 1차식까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Rx 나머지의 형태를 AX 플러스 B 1차식의 기본형인 AX 일반형이죠. AX 플러스 B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놓고요.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돼서 앞에서 언급했던 얘 x-2와 2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rx는 ax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한번 대입하면 얘 날라가고 요 x에도 당연히 그 값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 값 대입하는 순간 여기도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해서
a, b에 대한 식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대입하면 또다시 이제 a, b에 대한 식, 그래서 a, b에 대한 식이 두 개가 나오면서 연립하면 끝나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f2, 이건 먼저 썼네요. f2 이퀄 7을 이용하면 f2 이퀄 하면서 여기 2 넣는 순간 날아가고 R2가 되죠. R2는 2A 플러스 B라는 식이고 F2 자체가 7이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7이 되어야 하는 거죠. 2A 플러스 B 이퀄 7이라는 식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F-2분의 1이요. 요거 결과는 2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는 순간 얘가 0이기 때문에 다 날아가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a 플러스 b의 식이 나오고 요거의 결과는 2라고 이미 했죠. 그래서 요거 양변에다가 2를 곱하게 되면은 요렇게 식이 정리돼서 식 두 개 나왔죠. 요거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그러면 a 값이 2, b가 3 나와요. 그래서 rx가 ax 플러스 b로 정리했는데 a가 2고 b가 3 나왔던 건 rx가 2x 플러스 3으로 완전히 구해졌습니다. 나머지가 이게 답입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x 다항식이 있고요. 얘가 완전하게 이렇게 인수분해 된대요. 상수 ABC에 대해서 2B-A 플러스 C값 구하라. 자, 요거 보세요. 요걸 보는 순간에 뭔 느낌이 나야 되냐면 이거 이 낮은 차순의 문자에 대해서 내린 차순 정리하게 됐을 때 뒷부분에서부터 인수분해되고 또다시 같이 전체적으로 인수분해되는 형태구나. 접해보면 이제 느낌이 오죠. 이것도 풀어보긴 했습니다. 이건. 근데 이거 x도 2차고 y도 2차이기 때문에 y가 더 낮으면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해야 되는데 같기 때문에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우선순위인 x에 대해서 그냥 내림차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x가 들어있는 항이 조금 동그라미처럼 거 이거 두 개잖아요. 그래서 x를 뒤로 빼내고 마이너스로 묶으면 요 가운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 뒤에 부분을 보면 마이너스 2y 제곱 이렇게 시작하니까 보기가 싫어서 마이너스로 묶어버렸어요. 그럼 요 안에 있는 부분이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렇게 먼저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고 나서 이제 여기는 앞에는 당연히 xx고요. 요거 두 개가 이제 2y-3과 y-2인데 마이너스 이걸 위에 붙일지 아래 붙일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거 x자로 곱해가지고 나온 거를 계산했을 때 요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나오게 하려면은 마이너스가 지금 여기다가 곱해줘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다 분배로 그냥 계산 다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2y 마이너스가 플러스 돼서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y 플러스 1, 즉 여기 이 가운데 부분 값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완전하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로로 이렇게 식 두 개 써서 그대로 해놓았더니 이 형태로 된다고 한 것과 비교해 보니까 이 끝에 3이 일치합니다. 3이 일치하니까 바로 이 식이 이 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고 그럼 y의 개수인 마이너스 2가 a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a 값 나오고요. 그럼 이 뒷부분의 식과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y의 개수 1이니까 b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상수항 마이너스 2니까 c가 마이너스 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 b, c 값을 구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한 2b-a 플러스 c 여기다가 a, b, c 값 대입해서 구하면 답은 2입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자, 요것도 지금 기본적인 형태가 응용됐습니다. 요렇게 해서 플러스 k에서 이거 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된다 하는 요런 형태 괄호 이게 1차식이 4개가 나열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 자동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아야 되냐면 이거 지금 x의 개수는 어차피 다 1차니까 이 둘씩 묶어가지고 전개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은 x제곱이고 그럼 두 번째 항이 뭐예요? 두 번째 항은 요거 안에 있는 거 4x랑 요거 두 개 곱한 6x를 합친 10x가 되죠. 그 가운데 나오는 몇 x의 값이 일치되도록 두 2차식이 그 몇 x제곱은 당연히 일치되고 그 가운데 있는 값이 일치되도록 짝을 지어주는 거지. 짝을 지어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요렇게 곱해서 더해지기 때문에 이거 더한 값이 나온다고요. 4랑 6 더하면 10이죠. 2랑 8 더하면 10이죠. 그럼 일치되는 거죠. 근데 2랑 4 더하면 6이고 6이랑 8 더하면 14니까 안 되는 거지 이렇게는. 그래서 가운데까지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짝을 가운데 거 2개, 바깥에 거 2개 지어서
그 순서대로 바깥에 거 2개 앞에 쓰고 가운데 거 2개 뒤에 써가지고 요렇게 짝지어서 전개하면 이게 가운데까지 10x까지 일치한 요식이 나옵니다. 그럼 왜 일치하게 만들었어요? 치환하려고 하는 거죠. 치환. 더 간단한 형태로. t로 치환해주면 이런 형태가 되고 이걸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전개가 돼요. t제곱 플러스 40t 플러스 384 플러스 k. 그런데 이게요, 요 식이 fx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 2차식이라고 하네요. fx라고 하는 식의 완전 제곱이래요. 제곱꼴, 즉 완전 제곱식이라는 얘기죠.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말은. 자, 보세요. t제곱의 개수 1이죠? 네,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려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가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네,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의 형태란 말이죠. 이거 앞에 거가 t 아니에요, t. 그지? 뒤에 건 상수니까. 그럼 2 곱하기 뒤에 거가 여기 40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되나요? 여기가 tt. 그죠? tt니까 t 하나 여기 들어왔죠. 여기 이 자리에 완전 제곱식이면 알잖아요. a 플러스 b의 제곱이면 여기는 a제곱, 그리고 뒤엔 b제곱, 가운데가 2ab잖아요. 2ab가 2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앞에 거가 t가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럼 뒤에 거가 여기 들어와야지. 2 곱하기 뒤에 거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2 곱하기 뒤에 거. 네. 그래서 2 곱하기 뒤에 거가 40이니까 이걸 2로 나눠. 그럼 뒤에 거가 40 나누기 2란 말이에요. 이게 20이란 얘기지. 20 뒤에 거가. 그 뒤에 거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거든. 뒤에 거의 제곱. 그래서 20의 제곱이 400이잖아요. 그럼 얘가 40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중학교 때 이거 자체로 공식적으로 해가지고 많이 쓰는데 이렇게 설명을 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요 앞에 개수가 1이면요. 요거 똑대다가 절반 나눠가지고 제곱하면 여기 있어야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에요. 네,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여기 지금 요 앞에 거가 t 들어가 있으니까 2 곱하기 뒤에 거가 여기 있다는 거. 네, 그래서 2를 나누면 뒤에 거가 바로 나오고 그거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400이라는 겁니다. 그럼 400에서 384 플러스 k가 400이니까 400에서 384 빼면 k값 16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k 구하라고 한 거 k는 구했고요. 네, k는 이렇게 구하게 됐죠. 그럼 식이 이제 완전해진 거예요. 식은 t제곱 플러스 40t 플러스 400이야. 완전 제곱식이 되는 얘기지. 그럼 뭐예요? 이게 2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t 플러스 20 전체의 제곱이란 얘기예요. 식이. 그런데 요 식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fx를 제곱한 거래요. fx를 제곱한 거래요. 그죠? 그리고 이 t값 돌려줍니다. x제곱 플러스 10x 여기다 넣어서 돌려줬어요. 이거의 제곱. fx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 그럼 fx 값 구할 수 있잖아요. 이거 자체 속 안에 들어있는 게 fx지. 속 안에 들어있는 게 fx이듯이. 그래서 fx는 바로 속 안에 들어있는 x제곱 플러스 10x 플러스 20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해야 할 게 F1이잖아요. 여기다가 1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면 나오는 거죠. F1은 31이에요. 근데 거기 지금 문제가 좀 질질 끄는데 상수 K 구한 값하고 F1 값을 더하래. 이게 최종 물어보는 거예요. K 아까 16 나왔죠? 그리고 F1 값 31 나왔죠? 요거 두 개 더하래요. 그래서 31 플러스 16 하면 47이 답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끝났고요. 자, 마지막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좀 안에 있는데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좀 내가 설명을 앞에서 좀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이게 말로만 설명해서 이해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다항식 이것을 2x-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한대요. 2x-1로 나누어 떨어진다고. 그럼 이거 딱 보는 순간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x 이퀄 2분의 1이죠? 그 2분의 1을 요 fx에다가 대입하면은 그게 바로 나머지라고 했죠. 근데 나누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0이에요. 그래서 f2분의 1이 0이라는 거 바로 이걸 읽으면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나와야 문제풀이가 이 단원에서는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f2분의 1, 0 이걸 이용해서 이제 할 건데요. 그럼 여기서 2분의 1을 대입을 하면 여기 쏙 전부 다 2분의 1 x자리에 넣어서 정리하게 되면 이게 나옵니다. 그럼 막 분수꼴로 나오니까 좀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4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이걸 또 정리하게 되면 a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a는 3으로 a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상수 A 값 구하라고 한 거 절반은 해결이 됐고요. A는 3. 그런데 이제 fx를 인수분해하라고 했죠. A 값 구했으니까 식이 완전해졌죠? 근데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3차식이고요. 그럼 조립제법을 써야 돼요. 근데 이미 2x-1로 나눠 떨어진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건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요 개수 다 따옵니다. 2, 3, A가 얼마랬어요? 3, 1 따서 여기 나열했어요. 3차, 2차, 1차, 0차 빠진 차수 없으니까 그대로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2분의 1을 쓰면 되는데 문제는 조립제법 할 때 조립제법의 기본 틀은 뭐냐 하면 x 플러스 알파의 x 마이너스 알파의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 알파를 쓰게 되면 그 인수가 뭐냐면 x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2x-1의 형태가 아니라 x-알파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2분의 1 쓰게 되면 이거는 2x-1로 나눈 값이 나오지 않고요. x-2분의 1로 나눈 값이 나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립제법의 그 원리가 그런 거예요. x-알파로 나눈 게 나오지 2x의 x 앞에 개수가 있는 것으로 나눈 형태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을 넣으면 되긴 되는데요. 당연히 되죠. 되긴 되는데 좀 이 부분을 다른 문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보세요. 이걸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요 식 이퀄 나누는 식 2x-1 곱하기 qx 플러스 r인데 여기서는 r이 없는 거죠. 이 문제에서는. 그런 형태로 정리가 됩니다. 2x-1 곱하기 qx.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나누는 식이 2x-1이 아니라 x-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누는 식에 2x-1 대신에 x-2분의 1이 들어가야 돼. 가만히 보세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x-2분의 1이 되게 하겠어요? 2로 묶으면 되지. 2가 빠져나가고 여기서도 2가 빠져나가면 x-2분의 1이 되거든. 그럼 요 이제 나누는 식과 몫의 부분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x-2분의 1 2 곱하기 x-2분의 1 그리고 곱하기 qx가 돼요. 그러면 나누는 식이 x-2분의 1이라고 해도 무방하죠. 그런데 앞에 곱해져 있는 2는 어떻게 처리할 건데? 요거를 x-2분의 1이랑 2를 자리를 바꿔요. 그럼 앞에가 x-2분의 1이 되고 뒤에는 2qx가 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이거 무슨 의미냐면 결국 x-2분의 1로 나눠서 나오는 몫은 2qx다. 다시 말해서 2x-1로 나누는 몫의 2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2배.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2배. 나머지는 똑같아요. 뒤에. 나머지는 똑같이 나오는데 몫이 2배가 되는 거. 이 형태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요 2분의 1로 넣어가지고 조립제법을 돌리면 나오는 요 몫이 얘로 나눠서 나오는 몫의 2배. 얘로 나누면 qx인데 x-2분의 1로 나누게 되면 앞에 2를 뽑아내서 2를 qx 앞에 붙여줬기 때문에 2qx가 나와요. 그래서 몫이 2배가 나온다고. 그럼 얘로 나눠서 나오는 몫을 원하고 이제 얻기를 원하면 얘로 나눠서 나오는 몫을 절반으로 2배가 나온 거기 때문에 2로 나눠서 요 작업을 해줘야 돼. 그럼 얘가 몫인 거예요. 얘가. 왜냐면 여기서 나머지만 확인하는 거면 이런 과정 할 필요 없지. 근데 몫이 인수분해한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절반으로 나눠주는 이 과정을 꼭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2x-1로 나눈다고 했을 때는 그래서 만약 얘로 적는다. 그러면 그냥 x-2분의 1 곱하기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쓰면 돼. 그럼 여기서 2를 뽑아내가지고 여기다가 앞에다가 넣어주면 이게 되겠지. 결국 그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2x-1로 이제 나눈 몫을 구하고 싶으면 요걸 따다가 여기다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분해한 값이 2x-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옵니다. 그리고 앞에 구한 a는 3까지 해주면 끝나는 거죠. 자, 요거 보세요. 12. 뭐 요런 문제 좀 재미있죠? 12번 인수분해를 이용하여서 이거 하라. 2018이라고 하는 거요. 2018을 x로 옵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1이 되고요. 2017은
2018에서 1 모자라니까 x-1로 놓고요. 요 2018 x니까 여기 x 곱해요. 그리고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죠. 자, 주의해야 할 것은요. 요 x 2017 x-1로 놓고 여기 이 부분 x 플러스 1로 넣으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죠. 기초적인 부분인데 실수할 수 있을 것 같아. 예, 초등학교 때 요 곱셈이랑 덧셈 있으면 곱셈 먼저 하는 거 알죠, 그죠? 네, 곱셈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 x 플러스 1이라고 해가지고 합차공식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요거 전개하면 요게 나와요. 그리고 1 있는데 1이 왜 1이 왜 세제곱이 됐죠? 갑자기 1의 세제곱은 1이니까 이렇게 써줘도 되잖아요. 임의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예. 문제 의도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사실. x세제곱 플러스 1의 세제곱은 그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요 분모랑 요 뒷부분이 똑같다고. 예, 뭐 지금 설명하기 좀 애매하지만 이 양수입니다. 양수 이 두 개 다. 예. 양수 여기 뭐 여기는 의미가 없겠네요. 사실은 여기선 0이 아니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눕니다. 예, 두 개를 나눠줄 수 있고요. 그럼 x 플러스 1이 남아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거를 계산한 결과는 x 플러스 1인데 이 x 값이 얼마예요? 2018. 2018 대입하면 결국 2018 플러스 1, 2019가 이걸 계산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발전 문제 나오는데요. 예, 요거 많이 나오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예, 딱 요걸 보세요. 이걸 먼저 봐야 돼. A0, A1, A2 이렇게 쭉 나 A10까지 나왔죠. 그 뒤에 뭐 X 1승, 2승 뭐 이게 나오고서 이걸 구하래 이거. 13579 구하래. 13579. 듬성듬성 빠져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X 붙어 있는데 이거랑 상관없이 이게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건 결국 이 X에다가 1을 대입했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이걸 조작했다는 결과예요. 다른 게 들어가면 이렇게 바로 이제 앞에 있는 개수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개수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 이 x의 거듭제곱에다가 1이나 마이너스 1만 대입해서 정리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눈치를 챌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이제 풀이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1 대입하는 거죠. 1 대입하면은 여기 1 대입해요. 그럼 이게 1이고 요 1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마이너스 2 5제곱 요거. 그럼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이거 홀수니까 마이너스가 살아있죠. 마이너스 30이고요. 1을 다 대입했으니까 A0부터 A10까지 그냥 다 있어요. 전부 다. 0, 1, 2, 3, 4에 다 있죠. 그럼 듬성듬성 이거 어떻게 만들지? 중간중간 빠졌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해야지. x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자, 마이너스 1이면 이거 1이고요. 마이너스 1하면 이거 2 돼요. 그럼 1 더하기 2는 3이고요. 3에서 1 빼면 2 됩니다. 2의 5승 요거 나왔죠? 2의 5승은 이제 32고요. 그럼 이제 여기 마이너스 1 대입했잖아요. 이건 그대로 오고요.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죠. 맞불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위아래를 보세요. 위아래를 이런 형태의 문제 맞는데 위아래를 더해줘야 될지 빼줘야 될지는 얘를 보세요. 얘가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A에 A0이 없잖아요. A0이 없다는 것은 결국 A0을 소거했다는 얘기인데 이거 더하면 소거 되겠습니까? 2A0 나와서 안 되죠. 결국 빼야 된다는 걸 눈치챌 수가 있는 거죠. 빼면 어떻게 돼요? 빼면 이제 얘는 사라지고요. 요 마마니까 플러스 돼서 2A1이 나온다고. A1, A3, A5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두 개씩 나온다고. 그래서 2로 묶어줘요. 이거 두 개씩 나온다고. 그래서 2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하면 이거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64 나옵니다.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값은 양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3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14번 문제는 제가 좀 약간 좀 다른 방법으로 풀긴 했는데 일단 이 방법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 방법이 원래 좀 많이 푸는 방법이 있는데 다르게 풀었어요. fx 이퀄 x 세제곱 플러스 a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b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라고 했죠. 상수 a, b에 대하여 a, b의 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수라.
뭐 일단 그냥 그대로 이제 나누기니까 나누기 형태로 쓸게요. 나누어지는 식은 나누는 식 이거죠. 그리고 목 그리고 나머지가 없잖아. 나누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안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좀 전개를 해요.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전개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보세요. 여기가 2차식이죠. 그럼 여기가 3차식이었잖아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이 1차식이어야 한다는 거는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1차식이어도 이게 ax 플러스 b의 형태인지 어떤 형태인지 유출을 할 수가 있는데 요 전개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x제곱의 앞에 개수 1이죠. 근데 요것도 전개 1차식하고 목하고 같이 해서 전개한 게 지금 여전히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란 말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 여기 ax 플러스 b의 형태가 qx 자리에 들어올 텐데 ax 플러스 b의 그 ax의 a가 1이란 얘기예요. 네. 결국 이제 x 플러스 무엇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뭐 여기 a 쓸 수 있는데 a 이미 썼잖아요. 그래서 m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요 1차 요 몫에 해당하는 1차식이 ax 플러스 b의 형태가 아닌 이 x의 개수가 1이어야 얘가 x 세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1x 세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x 플러스 m 형태라는 것을 알아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개를 했어요. 전개하고 정리하면 요 형태가 나오는데 얘랑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마다 다 비교하면 되죠. 요 x제곱의 개수인 a는 m-2랑 같고요. 그리고 x의 개수인 -7은 -2m-1과 같고요. 그리고 상수항인 b는 m과 같다 해서 이쪽에다가 또르륵 적었어요. 다 적었고 이걸 두 번째 x의 개수끼리의 비교에서 m값이 나옵니다. 그 나온 m값을 갖다가 위아래에다가 넣어주면 a값, b값 나와요.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a, b는 8 답이 나온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사실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아니면 학교에서 또 선생님이 알려주면 그렇게 풀면 돼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전력, 이거 과학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도 다 나와 있고, 수학을 푸는 겁니다. PT라고 나와 있죠. 전력이 PT고 이렇게 이 다항식이 나왔고, 그럼 요 식 여기 들어가는 거고 전력에, 그죠? 그리고서 요 전압이 VT래요. VT. 그 전류가 뭐래요? 전류가 T 플러스 5래요. 그럼 그냥 이렇게 써진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적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얘기가 나왔다. 그럼 얘를 구하라. 얘가 어떤 식인지 구하라. 이 얘기일 뿐이죠. 식의 형태가 이렇게 정리된다는 것은 결국 이 식이 t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t 플러스 5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것은 지금 3차식이고 3차, 2차, 1차 상수. 그래서 차수 빠짐없으니까 조립제법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t 플러스 5로 나누었다고 생각하면은 얘를 0을 만드는 값인 t 콜 마이너스 5. 그 마이너스 5를 여기다 적고서 조립제법을 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따서 여기다가 싹 나열을 해줬죠. 꼭 이 중간에 빠진 거 있으면 0으로 해야 됩니다. 빠진 거 없으니 그대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진행을 해요. 그대로 진행을 하면 a-15가 나와요. 나머지가. 근데 이 형태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0이란 얘기지 나머지가. 그럼 a가 15가 나오는데 a 값을 물어보고 있지는 않죠. 그럼 여기서 이 a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몫이 중요한 거지.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니까. 인수분해했을 때 이 VT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죠. 143. 143이 뭐냐? 2차, 1차 상수. 2차, 1차, 0차를 의미하고 결국에는 요 t 플러스 5로 나눴을 때 요게 나오겠죠. 몫으로. 그래서 몫은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고요. 여기 t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됩니까? 10 대입해서 정리하면 최종답이 143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이제 문제 풀고 설명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조립제법이라든지 기본적인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